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9월의 첫날입니다. 정기국회도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입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사상 처음으로 600조 원을 넘어선 내년 예산안 처리 그리고 언론중재법 등 주요 법률안을 놓고 여야 격돌이 어느 때보다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뉴스와이더 먼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모시고 정기국회에 임하는 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쪽에서 고맙습니다. 먼저 이번 정기국회 예산안부터 좀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사상 처음으로 600조 넘었습니다. 슈퍼 예산인데 정부가 내놓은 604조 원 예산안에 대해서 야당 원내대표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전체적인 그 상황만 브리핑을 받았고요. 세부 내용들이 이제 저희들이 검토를 이제 막 시작한 단계인데 전체 브리핑을 받으면서 보니까 이게 그냥 막 나눠주는, 막 퍼주는 형태의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눈이 띕니다. 예. 거기에다가 지금 자기들이 지금 편성해 놓은 매년 적자 하다가 이제 드디어 1,000조를 넘어서는 국채를 이제 안고 가겠다는 것이 좀 예산이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뭐 50% 부채 비율이 재무 비율이 50% 넘어선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후세들에게 전부 다 떠넘겨준다. 지금 민주당 정권은 얘기하기를 2025년부터인가 뭐 그때부터 갚아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 자기들 정권도 아닐 때인데 갚으라 그러고 자기들은 다 써버리고 그 좀 아주 고약한 거죠. 내가 다 빚내고 쓰고 난 다음에 나중에 후세들이 갚아라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예산안이 이렇게 커진 데는 선거용 예산안이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포함이 돼 있죠. 어떤 부분들이 그런 게 보입니까? 그 자세한 내용들을 좀 봐야 되는데요. 그냥 뭐 월세 그냥 무조건 지원해 준다. 뭐 또 지원금 이렇게 준다. 보조금 준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거품 같은 것들인데 좀 드러내야 된다 하는 생각하는데 이제 내용을 이제 막 살펴보기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며칠 전에 제출된 것이었어요. 예, 뭐 심의 과정에서 이제 자세히 들여다 보실 텐데 아무튼 이렇게 예산안이 커지고 또 국채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거 살림이 괜찮은 걸까 이렇게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가 된다면 야당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야당이야 반대하는 그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도 하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뭐 백석남지간 의석수이니까 지금까지 여당은 자기들 일방적으로 독주해서 다 처리를 해버렸고요. 야당이 반대하든 말든 뭐 이번 언론중재법도 마찬가지인데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밟고 가겠다 이렇게 한 것이고요. 특히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질 때 국회에서의 폭력 행위를 예방한다 하면서 동시에 예산안의 경우에는 12월 3일 날 무조건 통과시켜야 된다는 조항을 만들어서 만약 이 예결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합의안이 도출되거나 의결이 안 되면 정부안을 그대로 상정해서 의결해버린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이 법을 고치지 않고는 한계가 있는 정부안 마음대로 해서 자기들끼리 180석 되니까 가결시켜버리면 대책이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의석수가 이렇게 과도하게 불균형된 것은 굉장히 국가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다. 그건 뭐 국민이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들로서 어쩔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항상 의석 타력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필리버스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 대여투쟁 너무 강도가 약하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일정한 부분 일리 있는 측면도 있지만 또 본인이 또 특화된 강점이 있는 분야들이 있으니까 그 분야를 앞으로 다 잘 개척해 나가면 충분히 대표로서 당의 지지를 높이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죠. 대표하고는 잘 맞으십니까? 서로 충분하게 공감을 많이 하고요. 주요 현안들이 있으면 같이 의견도 나누고 또 걱정되는 게 있을 때는 저도 얘기를 하고 또 본인도 저한테 얘기를 하고 하면서 의견은 잘 나누고 있는데 가끔씩 이제 방송에 나가서 뭐라고 하시는 거 제가 어떻게 통제가 안 되니까. 통제 어렵죠. 보면은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아무래도 이제 대표가 젊고 또 원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원내 문제라든지 또 중요한 당의 방침에 관해서 김기현 원내대표한테 좀 의지를 많이 하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글쎄 뭐 제가 저에 대해서 말씀을 그렇게 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 국회의원을 뭐 이제 사선하고 있고 또 광역단체장도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 이제 행정이라는 게 조율도 하고 또 다선이 되면 의견을 이렇게 수렴하고 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하면서 당 지도부 내에서도 불협화음이 생기면 제가 중간에서 좀 이렇게 예. 중재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봉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참 많이 있죠. 좀 젊은 층들에게 충분하게 다가갈 수 있는 본인의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활동의 영역들을 본인이 그 아주 잘할 수 있는 메인필드로 좀 나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예. 기대해 보시면 아마 기대 이상의 역할을 하실 거라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대선 관련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 언론중재법 처리 지금 일단 한 달간 미루셨잖아요. 그런데 궁금한 게 한 달 안에 지금 협의체를 구성해서 뭔가 바꿀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이게 그 연기된 과정은 그 8월 30날 사실은 본회의 상정할까 말까를 논의를 하면서 본회의 시각관 잠정적으로 잡아놓고 계속 만났는데 제 기억으로 한 대여섯 번 만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만나는 과정에서 아주 강경하게 자기들은 처리하겠다. 예. 30날까지도 31날 처리하겠다고 예. 계속 우겼고요. 그러다가 31날 가서도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죠. 근데 31날이라는 건 31일? 31일이죠. 예. 일일 이렇게 표현하니까 예. 30날 밤에 밤 아주 한 5번째쯤 만났나 4번째쯤 만났나 그때 무렵에 조금 생갈 여지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어요. 그 사이에 아마 그 뭐 저기 언론 보도를 언론들도 보니까 만나고. 청와대에서 또 뭐 네. 정무수석이 다녀갔다는 보도가 나는데 그때가 원래 저녁 7시에 만나기로 그 양당 원내대표 저녁 7시에 만나기로 약속하고 헤어져서 각자 의청으로 가서 보고를 하고 있었는데 7시 반으로 늦추자고 연락이 와서 7시 반에 다시 만났습니다만 그 사이에 아마 내부적인 조율이 좀 이루어져서 조금 행보를 조금 그 한 단계 늦춰가자고 했던 것 같은 그러니까 여당이 좀 늦추기로 한 것은 아마 강행 처리했을 때 여론이 좀 안 좋을 것 같은 그런 부담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내부적인 그 속 사정이 있을 것이라서 제가 궁금한 것은 한 달간 시간을 벌으셨는데 네. 그 한 달 안에 뭐 좀 야당이 요구하는 부분이 받아들여진다든지 또는 지금 독소 조항이라고 불리는 부분들이 개정이 된다든지 이런 기대가 있으신가 하는 얘기입니다. 우선 연기하게 된 과정하고 직접 연결이 되는 문제인데요. 그 한 달쯤 인터벌을 두기로 자기들이 그 의사를 내비칠 때는 한 달 후쯤 가서 무작정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가졌을 것이라고 저는 짐작이 들죠. 예. 왜냐하니까 30일 날이나 31일 날 강행 처리했을 경우에 그로 인해 생기는 정치적 부담, 국민 여론의 악화, 뭐 이게 아주 뭐든지 뭐 독단적으로 막 그냥 강행 처리한다고 하는 그런 불통의 그런 모습, 뭐 4.7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났던 민심 이런 것들이 두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속내는 변함이 없이 시간을 벌기 위해서 했을 것이라고 짐작되는 부분이 있죠. 예. 근데 뭐 속을 정확하게 알 수는 예. 없습니다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한 달 정도 시간을 가지고서 이것을 충분히 국민들에게 더 많이 알려드리고 그 언론중재법, 저희들은 언론재갈법이라 부릅니다만 이 언론재갈법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독소 조항들, 위헌적 요소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 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의 자유 언론이 무너지겠구나. 언론 출판의 자유가 붕괴되겠구나. 국민들의 알 권리가 완전히 말살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 설명을 하고 그것을 여야하고 8인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만 예. 8인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겠다. 그 시간을 벌어서라도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는 거죠. 김 대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의지는 제가 충분히 읽을 수 있는데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9월 27일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합의문을 제가 한번 보고 싶은데 근데 합의해서 처리한다. 합의가 돼야 처리한다. 이렇게는 합의를 안 하셨습니까? 만약에 합의해야 8인 협의체에서 합의해 처리한다 그러면 예. 저쪽에서 도장을 안 찍었겠죠.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그렇다고 해서 예. 그 만약에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 그러면 자기들이 추진하는 원안을 처리한다 이렇게 명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건 원안들을 처리하겠다 그러지만
우리는 협의체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 예. 협의체에서 논의해서 그 협의가 완료됐을 때 처리해야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사실 합의문을 만들었을 수는 있지만 예. 그냥 일반적 상식적으로 보면 협의체를 만들었으면 거기서 논의를 한 안건을 최종적으로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합의문을 이렇게 작성하시는데 우리 김 대표께서 율사 출신이시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것은 합의가 돼야 처리한다라고 적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 사회자께서 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할 생각이 있었던 사람 같으면 아예 강행 처리할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아예 합의가 안 됐을까요? 아예 그냥 강행 처리하려고 계속 밀어붙였던 아예 합의가 안 사람들이. 되면 그냥 강행 처리하라고 하는 게 정치적으로 야당에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강행 처리하라고 한다 합니까? 아니 자기들이 지금 불리하다 강행 처리한 게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물러선 사람들인데 그럼 우리가 국회의장이 돼서 강행 처리를 합니까? 강행 처리를 하든지 말든지 그건 자신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지 우리는 강행 처리를 하지 말라고 막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예. 강행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장입니까? 우리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 의결 정정수가 안 되는데요. 야당 원내대표 힘드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예.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점을 알려드리고 끝까지 저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일단 8인 협의체가 한 달 동안에 어떤 일을 해내는가 한번 좀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희숙 의원 문제 지금 김 대표께서는 처리를 해주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죠? 사실 윤희숙 의원이 사퇴한다 그럴 때 제가 말렸습니다. 예. 그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본인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결혼한 사람이 이제 뭐 그 후에 20몇 년 전에 결혼했는데 친정 아버지가 뭘 샀는지 아닌지 그걸 다 감시 감독해야 될 무슨 책임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따로 사는 살림도 따로 사는데요. 그래 그 아버지의 여러 가지 뭐 부동산 관련해서 본인에게 책임이 있어서 의원직을 사퇴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연좌제다 그런 생각이 들죠. 예. 뭐 도덕적 책임 있는 건 별개의 문제고요. 그래서 사퇴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이걸 여러 차례 피력을 했는데 본인은 이 자기 스스로 이 정치인들이 도덕적 기준이 좀 높아야 된다는 철학을 가지고 정치 입문했던 분이셔서 그런지 자신의 기준이 안 맞다. 내가 나중에 알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 보여요. 예. 그래서 기어코 사퇴 의사를 밝히셨고 그 후에 다시 만나서 진짜 사퇴할 거냐고 제가 장시간에 걸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요. 진짜 사퇴하겠다. 그리고 의지가 확고해요? 예, 그리고 오늘 방 빼러 왔다 그러면서 짐 가지러 왔다고 그러셨고요. 그리고 월급을 예. 반납하겠다. 월급을 반납을 한 것을 아예 그냥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예. 제일 미안한 것은 자기 보좌진들에게 좀 미안하다. 그렇겠죠. 자기를 도와줬던 보좌진들은 예. 전혀 뜻밖의 사태에서 갑자기 실직하게 된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게 사실 마음의 부담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문제를 어물쩍 넘어가는 것은 자기로서는 도저히 스스로에게 용인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그 뜻을 존중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직 사퇴는 윤희숙 의원 본인의 결단이니까 그 문제는 뭐 논외로 하고 다만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좀 궁금한 게 대표도 말렸고 원내대표도 말렸는데 계속 그 좀 더 의정 활동을 해달라라고 야당이 말리고 만류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여당에서는 쇼다 사퇴 처리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정작 처리하는 게 맞겠다라고 하니까 이거 좀 뭔가 바뀐 게 아닌가 헷갈리더라고요. 뭐 속내나마 이럴 것이라고 보죠. 여당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뭐 징계 절차를 취하거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퇴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거든요. 지금 전부 다 국회의원직을 갖고 있습니다. 한 명도 12명 중에 한 명도 국회의원을 직을 버린 사람은 없죠. 거기에 비해서 저희 당의 경우는 윤희숙 의원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 본인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불구하고 사퇴를 하니까 이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는 것 때문에 곤혹스럽지 않을까. 그래서 도덕적 수준이나 이런 것들에서 보면 여당이 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요. 어쨌든 뭐 저희 당 입장에서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하는 것이 예. 맞겠다. 뭐 자기들 쉬어라 그러고 어떤 분은 왜 국회의원직 사퇴 말고 탈당을 하지 그러는데 그 얘기 들으면서 정말 참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지 그게 무슨 말 같은 알겠습니다. 소리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원내대표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당연직으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일체 그냥 선관위에 다 맡겨놓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느냐 뭐 이런 거를 놓고 대선 후보들 간에 아주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던데 혹시 선관위 의원이 아니시니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문제를 가지고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우리 당 최고위원회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른다고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최종적인 방침이 될 것이라고 보죠. 저는 원내대표의 직책을 맡아 있다 보니까 개인적 의견이 있더라도 제가 예. 얘기를 하면 그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에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린 것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긴 하고요. 다만 이쪽으로 하든 저쪽으로 하든 간에 가지고 있는 각자의 장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논의들을 선관위에서 잘 녹여서 최종적인 방침을 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만나봤습니다. 정치 이슈로 넘어가죠.